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16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까지 이재명은 5개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3, 4일 만에 사법부를 완전히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 5가지를 다 나 임기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마 라고 사법부를 완전히 꿇어앉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위정교사 항소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재판은 공식적 재판 중단을 하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4가지 재판도 재판부가 완전히 지금 unconditional surrender, 조건 없는 항복을 해서 재판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지금 확실하게 잡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서 거의 유야무야하면서 임기를 넘겨서까지 임기 중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알아서 기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건 명분은 나 대통령이야.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너들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외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나 기소할 수 없다는 건 몰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5개 재판은 기소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소추할 수 없다는 건 기소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건데, 기소는 이미 되어 있던 사건이니까 가야 되는데도 사법부가 앞장서서 엎드려주는 바람에 이 재판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찝찝하고 불편하고 손톱 밑에 가시처럼 신경을 거슬리는 존재가 딱 있습니다. 조희재도 아니고 심우정도 아니고 이화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7년 8개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7년 8개월 이 선고가 확정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여기와 관련돼서 직접 대북 송금을 한 이화영이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공유하며 법원도 이 두 사건의 증거와 일정이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북쪽에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이화영 등과 공모관계 내지는 대리송금 구조에 연루된 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자마자 소위 말하는 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이화영이 국민통합 특별사면 서명운동 링크를 만들어가 나 바로 사면시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재명에게 조희대한테도 느끼지 않는 두려움, 심우정조차도 우습게 보는 전혀 두렵지 않은 이화영의 사면시켜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은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낄까? 한 4가지 이슈로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화영이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로는 이 사면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재명이가 사면해 줄 것인가? 네 번째로는 미국이 이거 어떻게 나올 것인가? 5번째,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재명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화영이 원하는 건 뭐냐? 특별사면이 아니에요. 특별사면 및 복권까지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 공적인 자리 가야 더 이상 내가 다른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 주라. 그럼 두 번째, 이재명은 사면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이화영이 원하는 것은 재헌절입니다. 근데 홍준표는 7월 17일 재헌절 특사는 어렵고 8월 15일은 좀 해줄 것이다 한다고 해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이재명이 이화영을 사면시키기가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화영 사면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이화영 사면시켜주는 자체가 이재명이 그거 너도 공범이야 유죄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바로 유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정치적 인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사면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자신이 내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내가 수용한다라는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해석은 다르세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유죄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화영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해서 그 진술을 근거로 해서 실형이 확정됐고, 그런데 이재명이 이화영을 사면하면은 국민이나 언론은 사실상 이재명도 이 사건에 사실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의혹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의혹을 사실처럼 인정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대북 송금했다는 이화영 주장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되고, 이는 곧 이재명 본인의 혐의를 정치적 차원에서나마 수용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공모 인정으로 해석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사면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면을 해줬을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은 여론이 악화될 거고, 그리고 재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쌍방울 재판, 대북 송금 재판에서 불리하고 도덕성, 이미 도덕성은 다 깨어진 대통령이지만 중도들이 볼 때의 도덕성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64%예요. 그러니까 그 64%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 혹은 지지하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은 받아라, 이게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미국의 유엔 대북 제재를 미국이 대북 제재 명분으로 이재명을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면을 안 하면은 어쩌나? 이화영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절대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물론 이화영의 심리를 지금 분석해가 절대 가만 안 있겠다라는 압박인 동시에 극도로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나타낸다고 분석한 유튜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실질적으로 나 폭로하겠어, 언론 인터뷰하겠어,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내놓겠어, 근거들을 내놓겠어, 당신이 죄인이고 내가 그 죄를 대속하고 대신 지금 구속돼 가지고 감당하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내가 알리겠어. 이거 부담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사법 리스크나 국정 운영의 정당성이
치명타를 줍니다. 뭐 이재명에게 얼마나 더 이상 치명타를 주겠습니까만은 우리가 12개 혐의 5가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도 국민의 49%가 투표를 해서 그를 대통령을 모시자고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직 수행과 향후 전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확실하게 대통령 도덕성, 입이 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대통령 도덕성이지만 그 도덕성과 리더십에 한풀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 사건을 모르는 대중들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화여기가 계속 떠들면은 왜 자꾸 이재명이 불러내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화여기가 불쌍하구나. 이화영이 온팍 뒤집어 쓰고 있구나. 실제로의 이 사건의 실질적인 죄인은 이재명인데 이화여기가 할 일 다 해주고 심부름 다 해주고 대신 감옥에까지 가 있구나. 이건 뭐 여론 불신 증폭이 확실할 거고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기 총선까지겠죠. 총선 준비해서 총선까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이화영이 추가 폭로한다면 이제 사면 안 될 경우에 이재명 재판에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이건 뭐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총선 프레임 자체가 사법 리스크 심판 대 정치 보복 저지라는 구도로 가면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표가 달아나요? 중도표는, 중도 유권자는 당연히 이재명과 선을 그을 겁니다. 중도권 이탈에 선을 그으면 바로 투표해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어디냐. 수도권하고 접전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수도권하고 접전지역이라는 건 전형적으로 야권이라는 게 지금은 야권이 아니고 여권이 됐죠. 좌파들이 더 득세하는 지역이니까. 대선 이후에는 어떤 영향,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손치더라도 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책임론은 남아있죠. 설사 이화영 사건이 사면으로 무마된다 손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 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고, 사법 퇴임 후에 사법적 처리 가능성이 다시 열립니다. 이게 사법적으로 재판 문제가 아주 구체화해가 부상될 것이고, 또 사법 리스크가 중대 이슈로 떠오르면은 이재명이 얘기하는 개헌이나 검찰 사법개혁은 다 물 건너갑니다. 이런 걸 다 본다면은, 미뤄 본다면은 이화영을 사면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근데 이화영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반발하고 추가 증거를 들고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은 사면 뿐만 아니라 복권을 시켜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화영 사면이 만약에 사면시켜준다면은 어떻게 이 이슈를 볼 것인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자를 정치적 이유로 보호했다라고 뭐 외교부, 재무부, 백악관 다 들고 나올 겁니다. 또 재무부는 쌍방울 또는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세컨다리 제재로 끌고 갈 가능성, 확장시킬 가능성, 연계시킬 가능성. 그리고 NSC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협력 자체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직접 연루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일 관계를 논하고 한미일 협력을 논하고 한미 동맹을 논한다는 건 편하지 않다. 여기 계속돼서 이와 연계시켜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 정보 공유할 수 없어. 그건 이미 미국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전단지 살펴하지 말고 확성기 틀지 말라 했으니까 미국이 볼 때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김정은이 하고 짬짬이 하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를 뭐보다 더 우선순위 한미동맹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천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색깔과 목소리를 확실히 미국에 알아들으라고 전달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믿고 정보 공유를 하거나 정보 공조를 할 파트너로 삼아서는 안 돼. 그 의심과 불평과 불신을 더 증폭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북제재 위반을 용인하는 대통령이구나. 간접적으로나마 용인하는 대통령이구나. 그러면 유엔 제재도 위반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라인과도 바로 상충되는 나라의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한미관계는 이것 때문에 한미관계는 아주 불편해질 것이다. 이재명이 국내 법을 고쳐가지고 그리고 국내의 헌법을 자기 이익에 맞게 비틀어가지고 맞지 않게 적용시켜서 사법부까지 틀어지고 자기 재판은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한미관계, 동맹관계, 대외관계 아주 비틀어지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화영을 사면시키든 안 시키든 안 시키면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재명이 지키고 있구만. 그 미국의 원칙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구나. 맥시멈 거기까지 해석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사면을 시킨다면 뭐 이화영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은 이재명 사면 안 시킬 사면을 안 해줄 명분이 아니라 자기가 점점 더 코너에 몰리니까 사면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도 사면 시켜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 화영이한테 몰리는 정치적으로 몰리는 거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자기의 정치 그라운드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다음 있을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국정 안정에도 부담이 되고 이재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이런 확실한 이슈를 두고 국힘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 멘탈을 보니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비박산이 된다면 가장 큰 좋은 이슈를 대여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를 제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놓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화영 사면을 해주는 것도 편하지 않고 사면을 해주지 않는 것도 편하지 않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신할지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야권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